지난 시간에 이제 지수사를 우리가 했는데, 지난 시간에 한 부분이 사실은 이 상전만 했죠. 상전만 했는데도 개발이 많았다고. 그리고 사라는 글자가 이 주역에서는 스승사라는 뜻으로 쓰여진 적이 없고, 공자의 이제 노노의 스승사의 의미로 나오는데, 그 사는 전부가 악사였다. 그러니까 옛날에 스승이라고 하는 거는 요새 말로 하면 예체능이죠. 예체능. 화가가 뭐 환쟁이로서 배운다든가, 특히 음악은 뭐 구체적으로 이건 도레미파를 알아야 되고 음계를 다 파악을 해서 해야 되니까는 옛날에는 공부를 한다는 거는 전부 악사들한테 배우는 것이었다. 이게 상당히 독특한 것이죠. 이거는 옛날에는 모든 예라고 하는 것이 악을 수반하지 않은 예라는 건 없었다. 그래서 예악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게 되는 거죠. 예라는 것은 반드시 악을 수반했다. 요번 주간에 제가 아주 고통스러운 한 주간을 보냈는데, 사실은 그 한신대 최수일 총장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안병무 선생 탄신 100주년 기념에 의미 있는 스피치를 좀 해달라. 그래서 그게 도올TV에 나갔죠. 나갔는데 또 기독교 사상이라는 잡지의 그 발행인 되시는 분이 안병무 기념사업회 회장을 맡고 계셔가지고, 너무 지난번 내 강연이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감명을 주고, 지금 이 유튜브로도 5만 명이 넘어가고 있고, 그래서 강연을 들은 분들이 특별히 이렇게 감동을 받았다. 무슨 지적인 개발이 아니라 아주 인생이 확 뒤바뀌는 듯한, 개안이 되는 듯한 체험을 했다는 반응이 많아요. 그것에 대해서. 그만큼 우리나라의 민중신학이라는 게 내가 보기에는, 사실 우리나라가 철학과에 그 많은 교수들이 있지만 사상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무슨 그러나 그래도 그 민중신학이라는 거는 우리 풍토에서 박정희 시대를 거치면서 군사 독재 정권 시절을 거치면서 이 민주화 투쟁하고 맞물려 가면서 그 현장 속에서 우리 역사의 한가운데서 그 나름대로 새로운 역사 해석을 하고 예수에 대한 새로운 의미 부여를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나는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는 우선 그 민중신학이라는 거를 이분이 제가 여기서도 강의를 여러 번 했지만은, 민중신학의 핵심적인 개념은, 이 민중신학이라는 거는 에라이크니스라고, 이게 보통 우리는 이제 이벤트라는 말을 많이 쓰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말로 하면 겉이요, 겉. 사과가 떨어지는 것. 이게 사건이라고, 사건. 것. 그러면 떨어지는 사과, 이게 아니잖아. 떨어지는 사과는 이거는 물건이지, 물건. 물건에 해당되는 말을 내가 찾지를 못했어. 겉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겉이라는 거는 존재가 없는 거지. 겉. 그러면은 그게 사건이라는 거지, 사건. 지금 내가 강의하고 있는 것도 이게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지 어떤 실체가 아니란 말이야, 지금. 내가 말하는 것도 사실 이게 사건이고, 공기가 떨리는 거고, 또 공기가 떨려서 의미체를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만들어낼 때 그것도 하나의 전부가 다른 사건으로 나타나는 거지, 그게 하나의 동일한 실체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뿐만 아니라 무슨 이런 것도 이 물리학적으로 말하면 이게 지금 실체로서 어떤 이게 있는 게 아니라 이것 자체가 지금 아주 고도의 복잡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막 뭐 양자 중성자 뭐 어쩌고 수억만 개가 지금 모여가지고
지금 춤추고 있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민중신화의 핵심이라는 게 이 사건이라는 말을 물론 양자역학이라든가 불트만 신학에서도 그 빌려온 개념이긴 하지만은 이거를 완전히 이 토착적인 한국적 맥락에서 해석을 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이 예수를 우리 역사 속에서 계속 예수를 추구해왔단 말이야. 그 20세기 신학이라는 거는 성서가 말하는 예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성서가 말하는 예수의 가장 핵심은 그리스도라는 개념이죠. 그 그리스도라는 건 뭐냐면 초대교회의 신앙인들을 그 가르치기 위한 선포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보낸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건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 그리스도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로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돌아가신 거다. 여태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성서 속에서 진짜 초대교회의 선포, 초대교회의 이미지 메이킹, 쉽게 요새 말하면 예수라는 사람을 가지고 그걸 이미지 메이킹하는 그리스도다, 구세주다. 그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게 선포란 말이야. 그 선포라는 말을 이제 신학에서는 캐리그마라고 불렀던 거야. 캐리그마. 그러니까 이 캐리그마를 뚫고 이거를 지켜버리면 뭐게 나겠어요? 완전히 역사의 지평에 있는 역사적 예수가 나오잖아. 역사적 예수. 그러니까 돌도 이제 뭐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뭐가 신화가 될지도 모르지. 돌의 강의가.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돌의 신화를 듣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나의 역사적 사건을 지금 직접 접하고 있잖아요. 직접 접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뭐냐 20세기 신학이라는 건 완전히 역사적 예수의 발견이라는 그 테마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불트만이라는 사람은 우선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그 브레이크를 건 거란 말이야. 역사적 예수라는 게 사실은 전부가 벌써 복음서라는 자료 자체가 초대교회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것은 초대교회의 캐리그마로 윤색된, 아니 그 속에도 위대한 말씀은 있으나 그거는 윤색된 예수지 역사적 예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는 우리가 애초에 알 수 없는 거다. 이제 불트만이라는 사람은 워낙 대단한 대가니까 그 모든 힐랍 철학이라든가 문학적 양식, 그 무엇을 쓰는 그 양식의 모든 걸 동원해 가지고 이제 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감히 아무도 도전장을 못 낸 건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일하게 이 안병부라는 분이 우리나라 족제 정권에서 전태일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게 전태일만 해도 전혀 그 당시 사람들이 알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청계천의 그 노동 현실이라는 건 지금 상상할 수도 없는 어려운 그런 것이었는데, 이 한 사람이 온갖 방법을 통해서, 이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어디 호소하고 뭐 대통령한테 편지도 쓰고 뭐 아무리 해봐야 뭐 아무 헛소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신나를 뿜고, 그 사실 전태일이라는 분이 하나가 우리나라 역사적 현실에서 그렇게, 사실 나하고 동갑인데 그렇게 불지르고 그럼으로써 지금 사실 수만의 노동자들이 인간의 권리를 되찾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사건도 그게 비슷한 성격의 것이었을 거란 말이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서 갈릴리에 착취받는 굶주리고 먹지 못하고 뭐 하면 그냥 우르르 거짓대처럼 5,000명이 그냥 먹겠다고 달려든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뭐 생선 2마리 가지고 다 논아 먹었다는 건데, 그러한 그 예수 사건은 기본이 이게 뭐냐면
여기 저기 한 게 이게 민중 사건이다 그거지. 민중 사건이고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이거는 뭐냐면 모든 시간 공간에 걸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다 그지. 그러니까 예수 사건은 그러니까 예수라는 게 갈릴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갈릴리에 있는 예수가 우리나라 청계천에 있을 수 있는 거나 동일한 사건이다 그거야. 그러니까 이 예수 사건을 발견하고 예수 사건을 동참하고 예수 사건을 만들어가는 이것이 신앙이다.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민중신앙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이런 모든 실체주의를 없앤 거지. 응? 그러니까 이 민중신앙이라는 걸로 인해서 우리 나름대로 성서를 새롭게 해석할 수가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안병무 선생의 이제 민중신학이라는 게 세계적으로 알려졌고 그리고 이론적으로 탄탄해요. 그 책을 읽어보면 이 안병무라는 분의 논지는 성서 자체의 이제 그 해석, 성서를 해석하는 아주 성서학의 기초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탄탄합니다. 이게 논지가. 왜냐하면은 뭐 조직신학이니 이런 거는 성서학이 아니라 이제 우리 신념, 신앙의 세계 뭐 이런 사회적 문제 총체적으로 다루는데 이 성서신학이라는 건 아주 그 엄밀한 이 문헌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 파워풀한데 이분의 그 성서신학에 대한 거를 나보고 이제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안병무 선생은 나를 그렇게 좋아했거든요. 예, 평소 때 우리 형님하고 다 잘 아시는 분이고 집안으로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거를 제가 강연을 하고 났는데 기독교 사상이라는 잡지는 아주 엄청난 잡지예요. 이거는 왜냐면은 지금 내가 정확하게 몰라도 아주 오래된 잡지거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우리나라의 월간지로서 지금까지 이렇게 엄청난 이 잡지인데 기독교 계통에서 활약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이건 안 볼 수가 없는 잡지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잡지로서의 어떤 구심점이 있고 운동성이 있는 대단한 잡지라고 이 잡지가.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이거 좀 의식 있는 장로래야 보겠지만은 하여튼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 구독해 볼 만한 구독해야만 하는 그런 잡지죠. 근데 저도 대학교 때 한 5년 동안 이거 구독을 했었어요. 정기 구독을 했었고 저도 많은 사유를 이 잡지랑 더불어 키워왔는데 이 잡지에서 요번에 Y에서 강의한 내용을 저보고 써달라고 그래서 근데 그게 워낙 내용적으로 스케일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사실 말로는 또 그냥 어떻게 교감이 되니까 이 강연이라는 건 그 현장에서 교감이 되니까 되는데 그걸 글로 쓰려면 보통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또 일이 많았어요. 내가 그래서 닷새 동안에 또 내 쓸만은 다 써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180매를 닷새 동안에 썼는데 지금 바로 이 강의하기 전에 2시간 전에 기독교 사상 발행인에게 싹 인터넷 어드레스를 탁 누르고 지금 오는 거라고 지금. 그래서 내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르는데 앞으로 이 기독교 사상에서 제 글이 실리게 되면 아마 12월 호부터 실리겠죠? 진짜 한번 보실 만한 글이에요. 구체적으로는 한 2세기 동안에 우리가 기독교를 도입하는 과정의 전체 문제점이 다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그 동학까지 그래서 민중신학까지 어떻게 오느냐 뿐만 아니라 이태기에 이제 사단 칠종론부터 이렇게 훑어내려오니까 요번에 이 글은 최소한 한 3회는 연재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도 늙어가니까 늙어가는 거면서 좋은 게 많은 내용을 압축이 되더라고. 그게 쉽게 옛날에 젊었을 때는
어차피 뭐 글을 쓰려면 출전에 의존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인용을 가끔 하게 되잖아. 근데 지금은 인용할 필요가 없이 그냥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얘기를 틱틱 쓰면 되니까. 그러니까는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한 뭐 지금은 80%, 한 20%만 그 출전에 의존하고, 그러니까는 내 마음대로 그 언어를 이렇게 종합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사람이라는 게 그 과일도 이렇게 보면은 익거든 이렇게. 근데 사람도 익는다는 게 좀 있긴 있더라고. 머리가 이게 익어요 이렇게. 오래가면 익어요, 확실히 익어. 하여튼 그 요번에 기독교 사상에 그 논문이 실리게 되면 여러분들 꼭 기독교 사상을 사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독교 사상이 놀래야 돼. 아, 돌 TV의 실력이 이 정도구나 하는 거를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참 좋은 계기가 될 겁니다. 내가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이건 대만에서 최근에 나온 책인데 한국인이라는 잡지예요. 근데 한국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사람들을 역사적으로 전체를 50명을 망라했는데 내가 들어가 있어. 내가 들어가 있는데 이 책에서는 내가 유일하게 살아있는 사람. 여기 김대중, 무슨 정주영도 들어가고, 김구, 뭐, 이런 분들 다, 박정희, 이승만 다 들어가는데, 근데 아마 이게 거기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을지 몰라. 무슨 조사라고 그러지? 갤럽에 대한민국의 이 철학자 그러면은 내가 1등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들 선정이 됐는데, 대만에 혹시 책을 주문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 한국인이라는 이거를 한번 주문해 보셔도 재밌을 겁니다. 이거 내가 뭐 부끄러워서 여러분들한테 뭐 얘기할 것도 아닌데 세상 사는 게 재밌어요. 근데 이 지수사학괴를 우리가 이제 알기 위해서 제일 지수사를 전체로 이거 각 효사고, 이 효사를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괴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결정타란 말이야, 이 말이. 그러니까 여태까지 정의라는 건 전부 고들정이니 뭐에 대한 그런 식으로 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정의라는 거를 점친다라고 하는, 묻는다라는, 점친다라는 것보다도 이게 점친다라는 말은 사실 묻는다는. 근데 이 점이라는 말이나 이 정이라는 거나 사실 같은 이 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에 결정적인 힌트를 얻은 게 바로 이 사괴예요. 이걸 어떻게 군대가 뭐 곧다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뭐냐면 출사를 할 때 반드시 출사를 하기 전에 이 전쟁에 대해서 점을 치잖아요. 이 옛날에 전쟁을 시작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정이라는 의미가 이것이 묻는다. 그러니까 이 묻는다, 점친다라는 이 말에서 결국은 그러니까 이 정이라는 게 사실은 군대의 경우는 형식적으로 하지만은 모든 군대 가려면 작전 회의를 해야 되고 모든 상황을 점검해야 되고 거기서 점을 치는 거예요. 점을 안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군대는 출사하기 전에 점을 친다. 이 말에서 결정적으로 내가 힌트를 얻은 거고, 전체 주역에 모든 나오는 이 정이라는 글자가 점친다로 일관되게 해석된 유일한 텍스트가 지금 바로 이 텍스트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뭐 엄청 나오거든요, 이거에. 근데 이걸 전부 그냥 원영리 정도 그냥 전부가 그냥 고들정자로 해석하고, 우리나라 여자 이름에도 가장 많이 들어가 있고, 이게 뭐 정숙하다든가 다 이 여성적
개념으로 다 쓰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 정이라는 거는. 그리고 각골문에도 전부이 점치는 사람을 정인이라고 그러거든. 정인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전쟁을 한다 그럴 적에는 여기 장인이라는 거는 자기 부인의 아버지라든가 이런 장인이 아니고, 이 장인이라는 건 이 지팡이가 어른 장자란 말이야. 어른 장자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어른이라는 건 뭐냐면은 군대에는 괴사 전체로 말하면 군대라는 것은 전쟁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어린애가 그냥 뭐 뛰어나게 용맹하다 그래서 리더를 하면 안 된다고요.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아주 원숙한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여금 리드를 해야만 길하다. 그러니까 이게 정의 내용이죠. 정의 내용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100% 맞는 말이지. 우리나라도 지금 모든 장이라든가 모든 거는 그야말로 뭔가 원숙한 그 방면에 이게 지금 이태원 참사라고 하는 것도, 이 참사도 결국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보이지 않는 행정인들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게 굴러가는 건데, 요새는 모든 사람이 이걸 안 하고 놓고 있으니까. 옛날에 박원순 시장이라든가 종로구만 해도 종로구청장이라든가 이런 사람, 종로구청장만 해도 그 손발이 다 맞아서 그렇지만, 지난번에 무슨 촛불 집회 같은 거, 그 어마어마한 집회에서 단 한 건의 사건이 없잖아요. 내가 그 배경을 조사해 보면은 행정적으로 엄청난 일들을 해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뭐 변소를 어떻게 다 공개를 한다든가, 뭐 어떻게 이 기본적인 뭐 식사라든가 뭐 이런 거 뭐 모든 게 이렇게 소통이 되게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보이지 않게 다 하는 건데, 이게 베테랑들이 그걸 하는 건데, 지금은 이 장인이 사라졌어. 장인이 없어요. 장인. 아주 이 유경험자들로, 그러니까 전부 대통령 됐다 그러면 대통령이 자기가 아는 사람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방면 그 자리에 프로페셔널한 경험이 축적된, 그리고 행정 능력이 있는 사람을 앉혀야지. 어떻게 이렇게 그냥 무질서하게 자기 잘 아는 사람, 검찰이 어떻게 행정을 하냔 말이야. 검찰이라는 건 행정하고 관계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다 이거지. 장인이래야 길하다. 그러니까 이 길하다는 것도 벌써 이 점이라는 게 무슨 신비적인 점을 친다는 게 아니라, 군대가 나가려면 반드시 작전회의를 해야 되고, 그런가 이 군대는 반드시 거기서 뭐냐면 장인, 가장 유경험한, 전쟁을 많이 경험한 제갈공명과 같은 인물들이 리더십을 장악해야만 길한 결과를 얻을 수 있고 허물이 안 생기는 것이다. 무구라. 무구다. 그러니까 이게 이 전쟁의 기본이라는 거야. 이 전쟁을 하는데. 근데 우리는 지금 엄청난 국가 위기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도상인데, 이건 속수무책 그냥 무능한 인간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으니 여기서 이런 폐해가 생기지 않냐. 그래서 여기도 이제 물이 밑에 있고 위에 이 땅이 있잖아요. 땅이 있는데 제일 먼저 이제 군대를 조직해 가지고 이제 나가기 전에 초육이니까 처음에 군대를 조직해 가지고 나가는데, 군대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나갈 적에 반드시 규율을 으뜸으로 삼다는 거죠. 규율로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군대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 질서 감각,
에? 군대라는 건 당연한 거지. 전쟁을 하는데도 이 군대라고 하는 거는 항상 규율이 있어야 한다는 거야. 이 규율이라는 거는 모든 조직체에 담고 있을 때 이거는 배제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야. 그 여기서 말하는 게 장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장. 근데 이 장이라는 말이 중말에는 짱 그래가지고 아주 이렇게 더럽다. 이 짱이라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 근데 사실은 이 장이라는 건 아름다울 장이거든요. 아름다울 이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장이라는 거는 심미적인 거, 심미적으로 아름다운 거. 그러니까 모든 규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춤을 추고 뭐 공연을 하고 그러면 뭐 자유롭게 하든 뭐 하든 거기에는 이 율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율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근원적으로 아름다운 것이다 이거예요. 여기서 군대가 이렇게 군대가 어떤 행동을 하러 나갈 때도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어야 한다는 거야. 그런 규율이 아름답지 못하면은 그것은 흉하다. 그 군대는 흉한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모든 규율이라는 게 사실은 이 동양적인 이상 형태에 있어서는 에스테틱, 예? 뷰티가 이 심미적으로 모든 규율을 아름답게 바라보는 사실은 모든 게 우리 이 대자연도 그렇고 모든 게 규율이라는 게 있고 그 규율은 아름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아름다움을 지녀한다. 처음부터 군대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움을 지녀야 한다. 저는 뭐 여학생들이 요새는 뭐 육사도 많이 가고 경찰대학에서도 가서 우수하게 하고 아주 대환영합니다. 근데 남자들이 많이 분발을 해야지. 그러나 점점 우리 사회가 그만큼 난 아름다워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군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심미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군대에 가서 그 규율을 접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사회의 굉장한 이 심미적인 질서감의 기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 사괴를 읽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강의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